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노상원과 선긋기입니다. 자, 노상원과 선긋기 어떤 내용이죠? 예,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 노상원 씨가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속 논란 등등 각종 그 내란 기획을 주도했다 이런 혐의로까지 받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해서 계엄 배후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목되자 계엄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우선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김영 장관 육사 3기 후배고 같이 근무한 적이 몇 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선포 후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정보사령관 역임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사 요원들,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요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지득한 경험, 지식 또는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의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자, 노상원 씨는 비상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고 윤 대통령을 전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사실 계엄 이틀 전과 계엄 당일에 두 차례 햄버거집에서 사전 모의했다는 정황, 의혹 이런 거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외 세력의 선관위 서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정황들이 사실 드러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그 노 씨의 수첩, 그 수첩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술하고 완벽하게 돼 있다면 노 씨의 어떤 그런 개인적이든 아니면 누군가 상의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키워드 중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엮느냐에 따라서 뭐 상상의 영역은 크게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불거진 부분과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수첩 속의 키워드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게 뭔가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런 쪽의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무속이라는 이 프레임이 사실상 약간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모든 것들을 무속인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떤 상의를 통해서 이뤄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 노 씨라는 사람이 계엄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선관위 관련해서 서버 관련해서 뭔가 자문을 구했다는 것으로 일정 부분 선을 그은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불가피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국회 야당의 어떤 국헌 문란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뭔가 그게 아니라 무속으로 인해서 했다고 된다면 본인들의 어떤 정당함, 불가피성이 굉장히 외면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의 선을 긋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일단은 뭐 정치의 폐악질,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까지 나타난 사실과는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과 무관하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12월 1일 날 문상호 정보사령관 만나가지고 계엄 모의했지 않습니까? 네. 또 10월 3일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탱크 부대 운영하는 부대장까지 불러갖고 다 했잖아요. 더군다나 수사 2단까지 만들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실에 보내서 서버 뭐 확보해라 그런 역할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게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실관계에서 확실한 것까지 아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나머지도 다 거짓말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법적인 걸 좀 굉장히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노상원은 계엄과 무관하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북한 공격 유도, 또 수거 대상, 사살 등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의혹들을 증폭시킨 그 수첩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조차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수첩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아무도 관련도 없고요. 특히 대통령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내용 혼자 작성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관과 대통령은 이 수첩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지금 무속 얘기 계속 나오지만 이 무속적인 조언을 받았다는 부분도 전역 이후에 개인적인 활동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노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또 두둔하는 모습도 같이 보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대변인님?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김용현 그 전 장관 측에서 어저께 얘기한 건 거의 팀킬의 자백 브리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노상원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 사실상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의를 자백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수첩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개인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축소, 은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그 어제 나왔던 기자회견 중에서 네. 대통령께서 직접 포고문을 수정했다. 네. 이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고 수정해서 이것을 승인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것 이것은 분명한 위법적인 사실을 대통령이 직접 해서 수정했다라는 걸 일단 얘기했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킬의 그 자백 브리핑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